세 번째 패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배성윤 교수님인데요. 인제대학교 경학부 교수시고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듀크에서 MBA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하신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부 여러 사업에 자문도 하셨고, 최근에는 그 군의료체계 특별위원회도 하시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전문평가위원으로 전문위원으로 쭉 하셨는데, 아마 현장에서 이 제도적이나 사회적 그 정책 제도적인 면에서 한번 지적을 해주실 거로 기대하겠습니다. 배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배성윤입니다. 좌장님하고 이제 발표하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대부분 발표하실 때, 저는 헬스케어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를 의료로 볼 것이냐, 건강 관리로 볼 것이냐, 이 영역이 이제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이제 의사 중심의 이제 의료 전달 모형, 이런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은 기술 혁신이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 개발 자체보다는 사실은 상용화가 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문구가 Technology is not enough 였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많은 MP3와 태블릿 PC 많이 있지만 애플이 사랑받는 데는 그만큼 인간 중심의 혁신이고, 기술 자체가 아까 발표하신 분도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했죠. 이 경쟁이 치열한데 어떤 기술이 채택이 될 것이냐는 결국은 문화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어떤 게 우리 라이프스타일과 우리의 가치관에 더 맞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기술이 표준으로 채택이 되고 이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가를 이제 결정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단 강건욱 교수님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면, 글쎄요, 아까 앞에서 토론하신 분도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지만 이게 사업화가 잘 못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국내 혁신 기술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기술을 뭐 몇 가지 이렇게 꼽다 보면 대부분 외국 기업이나 외국 병원이나 아니면 외국 병원에 근무하는 한국인이거나, 국내에서는 우리가 지능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어떤 그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죠. 기존의 시장 질서를 바꾸면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비용을 떨어뜨리는 그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아예 바꿔버리죠.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흥을 한다고 해서 잘 안 됐던 것 같고, 대부분은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본인이 어렵게 개발을 해서 주목을 받고 뭐 이런 형태가 지금까지 많았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파괴적인 혁신이나 앞으로 기존의 시장 질서나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꿀 그런 기술들은 태생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 자체가 all or nothing, 모든 것을 충족해서 시장에 나오거나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에 못 나온다라는 패러다임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 신기술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좀 전에 소개된 23andMe 같은 경우도 뭐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99에 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FDA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 이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규제 그리고 이제 기술의 확산과 평가를 놓고 어떤 사회적 가치와 이제 그 충돌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 테크놀로지 혹은 기술 혁신을 위한 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냥 첫 글자를 따서 제 나름대로 한번 프레임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아이디어의 첫 글자는 I, 인큐베이팅입니다. 연구진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건의료
기술 연구 개발 이런 사업의 평가위원, 뭐 서비스 R&D 평가위원을 하면서 느낀 건데,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지만 기존의 학문적 영역을 아우르는 경우는 대부분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융합 전문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학자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본인의 이해관계에 위배돼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새로운 그러니까 그 공모, 펀딩을 하기 위한 그런 평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그 방법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D겠죠. Deregulation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사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필요한 규제는 유지를 하고 더 강화를 해야 되고 스마트한 디레귤레이션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혁신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이제 시장에 진입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쟁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결국 장기적으로 접근성은 올리고 비용은 낮추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좀 아까 말씀드린 all or nothing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그 경계를 아우르는 혁신 건강 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시장 진입 자체를 문은 넓히되 그 나중에 일단 가승인을 한 후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 라이브 어프로블 형태로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혁신적인 기술은 에비던스가 부족하고 만약에 그것들을 막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랜 지난 후에 시스템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대체하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의료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주도권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항상 그 딜레마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는 의료에서는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턱을 낮추되 이후에 이제 효능이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라이브 어프로블 체제로 식약처의 어떤 승인 방식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급여 등재나 이제 보험 평가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E죠. 에코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이제 기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한 기업이나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들이 상용화가 되려면 우리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자나 밸류 체인 상에 그런 기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규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에코시스템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우리 그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상황이 결국에는 급성질환 형태에서 이걸 완전히 큐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기술이 이제 halfway 테크놀로지였던 거예요. 중간 단계의 기술이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오랫동안 케어가 필요한 형태로 생명을 유지한 그런 기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최근에 이제 진단 분야가 굉장히 비즈니스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진단을 빨리 정확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진단이 정확해야만 물론 효과적인 혹은 예측 가능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대부분 진단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진단법이 개발된 후에 일단 진단을 했는데 치료법이 불완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비용이 증가하는 과도기적 그 상황을 예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단과 치료가 이렇게 혹은 그 둘러싼 건강관리 기술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개선돼 줘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장기적인 비용 절감이라든지 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 이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에코시스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사업 비용을 누가 낼 거냐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엔 국민이 내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자가 내는 거고 다만 어떤 경로에 어떤 호주머니를 거쳐서 나가느냐일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그 형태가 세금이든 본인 부담이든 보험료든 결국에는 환자가 내는 거고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혁신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실패 비용을 감수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나 아니면 특허의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사업 비용을 보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불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그러면 애초에 R&D 초기 단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네 번째 A가 액티브 어저스트먼트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이냐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니즈를, 그러니까 1차적인 니즈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수요라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지 쉽지 않고 또 건강하기 위한 그런 1차적인 수요에서 파생된 수요이기 때문에 이 2차적인 수요를 없애는 혹은 여기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비용이 더욱 증가할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문화에 맞는 가치관에 부응하는 이런 기술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같이 들어가야만 낭비를 줄이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관리 분야와 기존의 의료 공급자가 했던 영역 간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고 과연 이런 일을 의사가 해왔던 일을 간호사가 해도 될까? 간호사가 하던 일을 소비자가 직접 해도 될까? 혹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SK텔레콤이 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뭐 헬스온 서비스라든지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이거나 아니면 직역과 소비자 혹은 더 낮은 직역 간의 갈등 대부분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하지 못하고 우리 원격 진료처럼 결국에는 계속 주도권을 뺏기게 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어떤 산업 경쟁력의 모습이냐? 그건 아닐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기술 혁신이 갖고 오는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그 직업적인 문제, 사회적 갈등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그 노력들도 같이 수반돼야만,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복잡하게 드렸지만 결국에는 점점 이제 테크놀로지 중심의 혁신에서 인간 중심의 혁신으로 이제 바뀌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아주 공학적인 그런 좁은 의미의 기술로 보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기술로 우리가 바라보는 패러다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